자, 지난 시간에 내줬던 숙제 확인을 하고 이어서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동영상에 나왔다. 아 진짜요? 지금 4번부터 숙제였죠. 4번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 불러드립니다. 확인을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숙제를 했다도 몇 문제나 된다고 그렇죠?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까지 아니지 11번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11번까지인 줄 알고 있다. 자,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입니다. 네. 자, 틀렸다 질문, 모르겠다 질문, 찍어서 맞췄다 질문. 5번. 몇 번? 5번. 8번. 또 5번. 5번. 응? 5번. 7번이야. 네. 거의 다 안 돼? 자, 확인을 하도록 하죠. 5번 법은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홀로 되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홀로 보는, 둘 다 홀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서 혹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죠. 홀로니까 외로움과 연결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을 보도록 합시다. 기억 뒤에 홀로 되어 외로울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독과 외로움, 슬픔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외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 되게 뭐 이제 흐뭇한 분위기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적막한 처지, 고즈넉한 분위기. 혹시 틀리신 분, 질문하신 분 몇 번이나 헷갈려요? 5번이요. 기억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니은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네, 부정, 긍정이라서 비슷하게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기억 부분 보면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라고 하는데 외롭다 라고 하고 있는 존재가 나와 같이 걸었다 라고 하는 것은 회의적인 거예요. 아이씨 나 뭐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그지 같은 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걸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후자가 되겠죠. 후자 겁나 좋아해. 자, 그놈의 전자 후자 이걸로 갖다가 너무 압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분 보시면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가는 뭐와 교감을 하고 있죠? 플라토나스 나무와.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자, 보시면 어차피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정도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다. 구도적 공간인 길 내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오케이.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얘기죠. 그것만 갖고 오면 돼. 1번 가의 화자는 플라토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함께 걷는 모습에서, 그리고 나의 화자는 흰 돌에 유달리 구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무엇이 일어나고 있음을, 교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플라토너스와 함께.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던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처럼 구하라. 그 흰돌에 무엇을 발견해내고 있죠? 어떤 가치를 발견해내고 있고, 어떤 그 녀석을 알아보면서 교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맞아. 2번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자, 맨 마지막 연을 보시면 마지막 연에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그쵸? 날이 좋은 어느 날, 그쵸? 날이 좋지 않은 어느 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어느 날을 어떻게 가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떨어내고, 탄생에서부터 어디까지? 탄생에서 어디까지? 죽음까지. 대답을 좀 해줘요. 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밀물처럼 밀려온 그 달이 막 이제 바다에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에도 녹아있고, 그러니까 되게 조화로운 풍경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맞아. 3번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세계의 완전함, 자, 매개체까지는 맞아. 근데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요? 창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 전부를 본 거예요. 창으로 볼 수 있는 하늘만 본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늘만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혹시 6번 질문하신 분 몇 번이랑 헷갈렸을까요? 네, 오케이. 자, 7번 질문은 자, 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동주 작가의 병원이라는 작품과 박목월 선생님의 나무라는 작품인데,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색채 이미지가 가에 있나요? 색깔과 관련된 거? 이렇게 봐야 흰옷 아래로 하얀 달이라고 하면서 흰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네, 맞아.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병원이 일상적인 공간은 아니니까 벗어난 공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 부분 보면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그냥 어느 들판이에요. 되게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네, 역시나 답이 될 수 없어. 2번 꺼져.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자, 사물의 속성을 분석까지는 맞아. 하지만 미래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병원이라는 제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죠?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 병원이죠. 이 병원과 같은 시대, 어느 시대에 있어요? 일제강점기예요. 병 들어있는 시대. 그리고 그 병 들어있는 시대에 병 들어있는 나죠. 왜? 나는 왜 병 들어있어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적, 저항적, 적극적인 그러한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현실, 수능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병자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어디 있죠?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수병일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무엇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숙제를 했니? 자, 박목월의 작품 이거 뭐예요 제목? 그래요. 어떤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수동성인 것처럼 혹은 아니면 나무가 어설픈 과객인가? 나무가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가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을 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작품 밖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작품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작품 밖의 이야기인가요? 화자라고 사용을 했고 그 작품 안에 있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품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제적, 내제적? 네. 내제적.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자, 1번.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여루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여자를 인식하고 있고 나는 나무를 인식하고 있죠. 오케이, 꺼져. 2번.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다. 마지막 보면 외로워 보였다 라고 하면서 나무는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화자가 외롭기 때문에 저 나무도 외롭지 않을까라고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꺼져. 3번.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람이 욕하고 있는 사람을 같이 욕해주면 친해져요. 그렇죠?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여자는 저 늙어 빠진 의사는 도대체 내 병이 뭔지를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네 병이 이상해서 그래! 라든지 아니면 아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이 무식한 년이 라고 하지 않고 맞아, 저 늙은이가 네 병을 모르네! 라고 하면 이 둘 간의 사이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고 있는 나무와 가깝게 느끼려면 뭘 보면 돼? 나보다 멀리 떨어진,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보다 라고 느끼죠. 가깝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거리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네? 자, 공유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는 거죠. 저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건 가까이 있어 인 거지. 저기 멀리 있네? 멀리 있는 걸 확인한 걸로 갖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뉘앙스 하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네,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 꺼져.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질문 나왔는데 9번 질문 확인하고 가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하고 나하고 어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어요. 나를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마무리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질도 나갈 텐데 가에서의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 예시어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어둠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에요.
이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됐어? 그렇죠.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오케이. 자, 1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 맞고.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 맞고. 가에서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 아침이죠. 제목 자체가 아침 이미지잖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쵸? 어둠이 계속 지속되니까 뭐가 더 들려와? 처음에는 그냥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 근데 여치나 귀뚜라미 같이 더 큰 풀벌레 소리 말고 더 작은 풀벌레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4번.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두 글자로 표현이 됐어요. 어둠이 물러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개벽.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이 들어오자 뭐도 들어왔어. 풀벌레 소리도 들어왔어. 내가 뭐 하지 않던? 신경 쓰지 않던.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오케이. 자, 그래서 분위기가 변화했어. 답은 그러고 5번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5번이 답이라니. 자, 5번까지 읽어야 돼.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은 여기까지 맞아. 왜? 어둠이 계속 1년에서 뭐라고 얘기해? 나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서 어둠의 포용력과는 관계가 없죠. 나에서 얘기하는 어둠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어요? 고요함, 적막함의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무엇을 들을 수 있게 했어? 내가 신경 쓰지 않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좀 하고, 네, 10번, 11번 같이 풀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아마 D부분까지 진행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력이 그렇게 후지진 않습니다. 좋았어. 자,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자, 이 하루살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루살이들은 내 귀에 소리를 전달하고자 혹은 아니면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애들이야. 근데 걔들은 어떻게 돼버렸어? 내 귀가 너무나 두꺼워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화자에게 무엇을 전달시키지 못한? 화자에게 소리를 풀벌레를 사실 전반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등에 부딪혔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곁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의 고통이 내가 귀를 기울였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어. 혹은 아니면 내가 구해줄 수도 있었어. 근데 내 귀가 너무 두꺼워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 뭐 계속 힘겨울 수밖에 없었어. 혹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 혹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자, 이 허파는 생물학적 기관이긴 하지만 무엇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곳이죠. 너무 이과적으로 가지 말고 산소 말고 숨. 그렇죠. 숨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에요. 숨은 뭐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목숨, 생명과 연결이 돼요. 나의 삶과 연결이 돼요.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곳들이죠. 풀벌레의 소리. 근데 그 풀벌레의 소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소외된 것, 그 다음에 불우이웃 이렇게까지도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소리를 담기로 했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어.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로 했어?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조금 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 라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자, 그렇다면 10번. 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거운 어깨를 털고 몸부림치는 모습, 동적 이미지라고 했어요. 오케이, 맞고. 죄송합니다.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가 틀렸죠. 저도 이렇게 뒤에 것만 보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럼 1번은 맞지 않군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밤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낮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뭐 아이고 힘들어, 힘든데 힘들 때일수록 뭐 노동요를 부른다던가 해서 이겨내야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2번도 꺼져. 3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거를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애초에 다 새로 태어난 거죠. 무엇이 지나면서? 밤이 지나면서. 원래는 기존에 다 있던 건데 아침에 다 새로 태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왜? 어둠에 파묻혀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꺼져. 그 다음에 4번 태양의 즐거운 울림.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 그쵸? 생명력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나의 A에서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제가 질문 진행을 하면서 언급한 것들 매칭하면서 가면 돼요.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 지각하고 있어. 텔레비전을 껐더니 소리가 들렸다. 오케이, 맞아. 2번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 이 부분에서는 귀뚜라미나 여치도 풀벌레 소리지만 그건 그나마 큰 소리이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아니요. 자기들끼리는 소통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 소통을 뭐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소통을 방해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소통을 하고 있었어. 나에게까지도 소통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 귀가 너무 두꺼워서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아이고. 볼게요. 14번까지 숙제를 내줄 거예요. 14번까지도 풀어오시고요. 자, 20쪽으로 넘어오시면 오늘은 새로운 쪽으로 갖다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2015년도 겁니다. 제목이 고향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 건져내고 가도록 할게요. 고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리움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안식처. 그렇죠. 근데 반전은 이겁니다. 앞에서예요. 고향 안에서 혹은 아니면 고향에서가 아니라 고향 앞에서야. 고향을 들어갔어? 들어가지 못했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실패 혹은 좌절과 연관되는 그러한 작품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상실과도 연결이 되겠죠. 혹시나 그 소설 작품 중에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없어만 말고. 자, 산포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산포로 가는 길, 여정을 떠나는 세 사람 떠돌이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 명은 산포가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착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영달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이 정리예요. 자, 그쵸. 이
두 사람의 처지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삼포라는 고향이 자기가 생각하던 고향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라고 할아버지가 전해주죠. 노인이 개발지역 오예 네, 개발지역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서 그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가 안정을 얻고자 하는 고향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상실되어 버렸음을 나타내면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면서 세 사람이 다 어떠한 신세가 되었음을 떠돌이 신세가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고향 혹은 아니면 자기가 추억하는 고향 혹은 아니면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고향이 없어졌어 혹은 아니면 그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라는 거죠. 볼게요. 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 흙이 풀리는 내음새. 흙이 풀려요. 얼었다가 풀려요. 무슨 계절이죠? 얼었다가 풀린다는데 누가 겨울이라고 그랬어? 자, 봄이죠. 봄에 계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음새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 큰가? 후각적 심상. 자, 강바람을 산짐승에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이 울멍울멍이라는 게 음성 상징어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의성어이자 의태어로 이중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어떠한 그 흘러가는 물 위에 떠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울멍울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이응을 기역으로 바꾸면 울먹이죠. 어떠한 소리죠? 우는 소리. 그것과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울멍울멍은 무엇을 환기하냐면 울음의 이미지를 환기해요. 울음을 환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얼었던 강은 풀려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진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다. 자, 나룻가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죠? 배를 타고 가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배 타는 곳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배 타는 곳에서 서성거린다라는 얘기는 배를 타고 사실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건너갔었어야 되는데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앞두고도 복귀라는 말만 그냥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인은 어디로 가는 행인일까요? 내가 지금 마을로 가는 나루터에 있으니까 이 행인은 내 마을로 내 고향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 행인 내 손을 쥐었을 때 따뜻한 이유는 뭘까요? 그 행인에게서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고향의 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죠? 행인에게서 이 행인에게서 고향의 정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들어요. 그렇다면 고향에 지금 가진 못했지만 고향 사람만 만나도 어떻다라는 얘기죠. 되게 애틋하다라는 얘기예요. 고향 가까운이에요.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랴 질문의 방식이지만 그렇죠. 서리법이에요.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니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리법을 통해서 고향에 가도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죠. 공유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강조하고자 쓴 표현이다라는 거. 그래서 양귀비 끓여다 놓고 양귀비 말리면 이게 자 그렇다. 개인적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양귀비는 그쵸? 식무당이에요. 철컹철컹. 자
자, 보시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자, 이 늙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는 존재예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는 존재예요. 슬픔이 있는 존재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같은 고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노인네도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처지죠. 뭘 느낄까요? 뭐 동질감을 느끼는데 서로 안타까움을 느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응? 그렇지. 동병상련. 간간히 잿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잿나비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잣나비라고도 하는데. 네, 역시나 요즘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옛날 단어 원숭이에요. 잣나비 새끼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원숭이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잣나비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사실 어떠한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뭐와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원숭이, 침팬치, 뭐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동물이라고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저건 동물이야 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왜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러한 인공인간 뭐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인공인간은 뭐야? 자,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왠지 뭘 느껴요?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껴요. 왜?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할수록 불편함을 느껴. 이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시대가 더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가 환기하는 분위기는 어떠한 음산함 혹은 아니면 스산함 혹은 아니면 약간 좀 쎄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산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그러한 소재가 됩니다. 잿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자, 요거 보시면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되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가요? 되게 쓸쓸하고 음산한 모습인가요? 네, 쓸쓸하고 음산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제로 떠드는 예제 밑에 나와있죠? 뭐예요? 네, 여기저기로 떠드는 장꾼들이요. 이 장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내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장꾼은 고향의 소식을 물어볼 존재 혹은 아니면 고향의 소식을 나한테, 화자에게 알려줄 존재가 되겠죠. 네, 같은 말이니까 그냥 한번 맞출게요. 자,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상고라는 건 이제 뭐 물건 사고 팔면서 이렇게 다니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뭐를? 내 고향을. 그렇죠. 나의 고향.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마지막 연은 전반적으로 묶어놓으시고 본 이 화자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은 저 잣나비가 등장하는 음산한 분위기의 고향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연에 되게 전나무도 우거져 있고 누룩 디디는 소리라는 건 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누룩이 뜨는 냄새. 술밖에 없어.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화자가 기억하는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고향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과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부터 뭐가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이질감이 느껴졌겠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낡은 집입니다.
반마다 분위기가 되게 옳탄냉탕이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어제는 되게 밝고 재밌는 느낌이 있는 반면 어느 반은 되게 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있어서 되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되게 열렬한 환호를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반응 좀? 자 대답 좀. 자 합니다. 낡은 집 이라는 작품이군요. 자, 집이라는 명사를 뭐 하고 있죠? 낡은이라는 관용어가 수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집이라는 것이 낡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집이에요. 사실 이 낡은 집을 묶어서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낡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오래된 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긍정적, 부정적. 약간 뉘앙스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되게 좋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대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 때 뭐 이제 어떤 주말 조금 긴 주말 금요일날 이제 수업이 없어서 긴 주말이 되거나 아니면 방학 때거나 아니면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나 요런 때 이제 고향을 가게 되면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조금 서울에 익숙해져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도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약간 이상한 이질감. 그리고 어릴 때 지금도 젊은 편이에요. 자, 어릴 때가 어떤 놈이 비웃었어. 자,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집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싶은 좋은 포근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 집만 아니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실 서울로 올라온 이유도 집이 재미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찾아가는 고향이고 원래 내가 나고 자랐던 익숙했던 집인데 오래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갔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질감조차 무마시켜버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도록 합시다. 자,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그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되게 어설퍼해요. 왜? 이미 고향에서 마음이 좀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부엄자리로 도망간다. 겁나 귀엽네. 자, 나의 부모인 농부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자, 요 부분이 되게 조금 딱딱하죠, 표현이. 사실 그 두 농부내외는 누굴까요? 내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딸은 근데 누나거나 여동생이에요. 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약간 이 고향과 뭐가 느껴지고 있는 거를 표현한 거죠. 이질감,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부분 리을 부분이죠. 리을 부분 같은 경우에 그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이제 이질감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거리감을 좀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뭔가 어색한 거야.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당지 겨울 해오름에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성숙한 냉돌이다. 자, 슬레이트 흙당집이나 그 다음에 냉돌이나 여덟자 방이나 고구마 뒤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한다. 자, 매주 매달려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환기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집에 매주가 있다 손.
없죠. 네, 서울에서는 집에 매주를 매달아 놓지 않아요. 네, 주민신고 들어옵니다. 냄새가 겁나 나니까. 자, 이 매주나 아니면 뒤주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소재들이죠? 그래, 시골 그거 조금 고급지게. 그래, 향토적 소재들이죠. 거기에다가 요것들은 향토적 소재, 이 소재인 것과 동시에 어떤 부유한 느낌을 줘요? 가난한 느낌을. 그렇죠, 가난한 느낌을 주죠. 뭐 여덟자 방이라는, 여덟자라는 건 한자가 한자가 한 이 정도 돼요. 이거 8번이면 집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8번이면 집이 커요? 자, 대충 봐봐. 하나, 어떻게 하지? 뭘? 똥장한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되면 8번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가난함과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것들이 몸을 웃기는 걸 좋아하는 거. 자, 가난함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 오셔서 콩깍지로 분부를 피우고, 동생은, 네, 아까 전에 정체가 밝혀졌군요. 그대의 딸은 여동생이에요.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자, 거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화자와는 달리 가족들은 굉장히 반겨주고 있죠. 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이 부분도 조금 표시를 해놓을게요.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가 차비 정도를 버는, 그러니까 하루에 받는 돈이 서울 광주 오갈 수 있는 차비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벌어? 못 벌어? 못 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얘기하죠. 야, 이거 왜 안 나오냐? 삶의 모습을, 네,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만약에 객관적으로 혹은 아니면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18,200원을 법니다 라고 쓰면 시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서울 광주 왔다 갔다 할 거리에 뭐 차비 정도밖에는 못 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되게 가난함을 조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에 장남의 졸업. 이 장남이 누구야? 그렇죠, 화자죠. 네.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네, 앞쪽에 나왔던 게 뭐예요? 앞쪽에 나왔던 그 꽥 하고 도망갔던 녀석이 꽥 하고 이제 죽었다.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자, 이 다리병신 오리는 아들이 오랜만에 왔다고 잡는, 사실 가난한 살림에서는 다리병신이든 어쨌든 아까운 뭐예요? 재산이에요. 근데도 아들이 왔다라고 잡고 있어. 그렇다면 이 오리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아들에 대한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소재가 된다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가족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세 글자로 갔다 하면 뭐 가족 애가 되겠죠. 그걸 부각시키는 소재구나. 그걸 찾아라라고 하면은, 네, 오리예요. 다리병신 오리예요. 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15번 가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전에 그 낯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면서 낯선 느낌을 받아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인데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왔을 때 조금 낯선 느낌을 받아요. 답은 1번. 나 겁나 좋아해. 역시 1번이 답이기 최고야. 아니야? 자, 16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기억.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계절이 바뀌면서, 그쵸? 봄으로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경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뭔가 떠내려가는 모습, 시각적. 오케이, 꺼져. 니은,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무슨 법 사는 게 있다고? 오케이,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 서리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혹여나 보셨나이까 이리저리 떠돌며 고양이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름을 장꾼들에게서 무엇을 받음으로써? 고양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뭔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거죠. 절박함이지 이게 무슨 나의 절박함이지 장꾼의 절박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17번 딱 요거 하면 딱 끝나겠구만.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하는 학생들의 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이렇게 쭉 풀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모의고사를 봤으면 요 보기 지문부터 보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볼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숙제는 20번까지 아니야. 저희 지금 3시간을 다 진행을 했죠. 다음 주나 돼야 만나죠. 맞아, 새끼야. 3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니야. 다 계획되어 있는 거야. 32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방금 나왔냐 이거? 네. 안 나왔어요.